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빌트지에서 케인과 바이에른 뮌헨이 만났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플라텐버그,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기자가 케인과 바이에른 뮌헨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라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스카이 스포츠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바이에른 뮌헨과 해리 케인의 에이전트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의 이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케인 쪽에서 이 대화에 매우 긍정적인 자세로 임했고, 케인이 만약에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카이 스포츠의 정보에 따르면 오시멘의 에이전트 쪽은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과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시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것을 오시멘 측도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아니에 대한 이적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무아니가 1억 유로의 이적료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오시멘, 무아니 이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차피 오시멘도 가격이 비싸고 무아니도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해리 케인도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값의 선수를 영입한다면 해리 케인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맞다 라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나 싶고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내부적으로 케인을 1억 유로 미만에 영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장이고, 아마 토트넘은 1억 유로부터 시작하고 싶겠죠. 사실 해리 케인이 정말 오시멘, 무아니, 그리고 뭐 헤이룬, 뭐 곤살로 아무스 이런 선수들의 이적료가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해리 케인이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억 유로다 라고 하면 해리 케인의 이적료가 약간 가성비가 괜찮은 영입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확실하게 해리 케인의 영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해리 케인 쪽에서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또한 브렌트포드 오피셜이 났습니다. 브렌트포드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브렌트포드 김지수 영입 이렇게 나오면서 브렌트포드가 성남에서 김지수를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고 4년 계약에 추가 1년 총 5년짜리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지수가 이번 주에 프리시즌 훈련을 위해 도착하면 B팀 스태프와 새로운 동료들과 합류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수는 B팀에 속한 선수가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B팀이 이제 아마도 김지수 선수가 출국할 때도 B팀에서 뛴다는 거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유스팀하고 약간의 혼동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면 유스팀에서 뛰면 정말 그 말 그대로 어린 선수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브렌트포드는 약간 독특하게도 21세 이하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토트넘부터 시작해서 첼시 등등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21세 이하 팀이 있고요. 그 팀들이 모여서 리그를 해요. 그런데 브렌트포드는 21세 이하 팀을 없앴고요. 대신에 브렌트포드 B팀을 만들었어요. 이 B팀은 어떤 개념이냐면 브렌트포드 A팀과 B팀을 나눠서 B팀은 1군 무대로 올라올 자원들을 모아놓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B팀이 뭐 21세 이하 리그는 안 가지만 프리미어리그 컵이라고 21세 이하 팀들이 참가하는 컵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는 참가를 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는 심지어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이 B팀은 브렌트포드가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한 선수들을 모아놓는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선수들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1군과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스의 개념은 아니고 약간 1군 명단의 예비 명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지수가 완전히 유망주의 대우를 받으면서 브렌트포드에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1군에 준하는 선수로 브렌트포드를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랜트포드의 1군 선수들 중에서 중앙 수비 라인에 부상이 생긴다, 혹은 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한다, 이러면 김지수가 올라와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1군 무대에 데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 김지수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할 수도 있고, 혹은 리그컵이나 이렇게 약간 중요도가 낮은 대회에서 브랜트포드 1군으로 올라와서 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날이 팀버를 영입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일단은 그 아스날이 첫 번째 제안이 3천만 파운드였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조금 더 이적료를 올려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스날이 아약스와 이적료 합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팀버와 아스날의 개인 조건이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적료만 합의가 되면 팀버가 아스날로 이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팀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오른쪽 라인에 토미야스, 그리고 뭐 베나이트, 이런 선수들이 뛰었던 그 오른쪽 풀백 자리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예요. 왜냐면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변형 3백을 쓰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를 오른쪽 풀백에 뛰게 하잖아요. 그런데 팀버가 오른쪽 풀백도 뛰면서 중앙 수비수도 뛰는 자원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 선수를 센터백으로 이제 변화를 시킨 게 테나흐 감독인데, 테나흐 감독도 이 팀버를 활용해서 변형 3백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 팀버가 오른쪽 풀백 자원으로 뛰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결국에는 토미야스가 약간 이제 많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베나이트, 팀버, 중앙에는 이제 마갈량이스와 살리바, 왼쪽에는 진첸코 혹은 티어니, 이렇게 이제 두 명씩 아마 배치가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앙 수비 라인에 살리바나 뭐 마갈량이스가 부상을 당한다, 이러면 베나이트가 중앙 수비수를 보거나 팀버가 중앙 수비수를 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미야스가 중요할 때마다 늘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미야스가 마갈량이스나 살리바가 부상을 당해서 없을 때 건강했으면, 자신이 경기를 뛰었으면 토미야스를 중앙 수비수로 쓰거나 아니면 베나이트를 중앙 수비수로 쓰면서 토미야스를 오른쪽 풀백에 쓰거나 이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토미야스가 늘상 중요할 때마다 없어서 중앙 수비수가 부상을 당하면 베나이트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니까 홀딩이 센터백으로 나와야 됐죠.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는 베나이트가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 이때도 토미야스가 없으니까 이제 세드릭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토미야스가 부상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경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아스날이 홀딩까지 나오게 되면 진짜 마지막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홀딩이 나와서 실제로 경기를 망칠 때가 많았었죠. 특히나 그 지지난 시즌에는 토트넘과의 경기,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와의 경기. 근데 이제 팀버가 온다면 홀딩이 나올 일이 줄어드는 거죠. 매우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홀딩은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냐면 진짜 최후에 나오는 그런 센터백, 그 정도로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후로 데리고 있는 센터백이 중요한 경기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를 아마 아스날은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토미야스가 팀버가 오면 입지가 매우 줄어들 거다. 맨시티가 라이스를 영입하는데 가까워졌습니다.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라이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온스테인 기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웨스트햄이 맨시티로부터 라이스의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아스날이 7,500만 파운드 플러스 1,500만 파운드 보너스 해서 9천만 파운드의 제안을 했었는데, 맨시티 또한 8천만 파운드 플러스 1,000만 파운드,
총 9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제안을 웨스트햄에게 공식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스가 지금 현재 뭐 맨시티와 개인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뭐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라이스의 이적이 맨시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그 라이스가 런던 생활을 더 선호한다 라는 얘기도 있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맨시티가 공식적인 제안을 시작한 상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라비오. 이제 라비오가 맨유로 가는 것이 되게 유력하다고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지난 시즌부터 맨유가 라비오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라비오가 이제 그 자유계약 신분이었으니까 웬만해서는 맨유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주말에 알레그리 감독이 라비오에게 통화를 걸어서 남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비오가 알레그리 감독의 통화를 받고 남는 것을 선택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가 라비오의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맨유 같은 경우는 라비오가 이 유벤투스와 계약이 된다면 그러면 마운트를 빠르게 영입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라비오라는 수익급 자원을 잃지 않는 것도 있고, 유벤투스는 돈을 많이 못 써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충분한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쓰는 상황에서 라비오를 그냥 공짜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영입도 안 해도 되고, 라비오도 붙잡을 수 있고, 이적 시장을 이제 운영하는데 유벤투스에게 매우 큰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라비오는 그 자유계약으로 되는 게 6월 30일까지라서 3일 남았어요. 3, 4일. 근데 이 3, 4일을 남겨두고 유벤투스랑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건 뭐 유벤투스에게 정말 다행인 거죠. 그리고 AC 밀란은 그 지금 약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AC 밀란이 첼시에 로프터스 치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1,600만 유로 플러스 추가 옵션 400만 유로, 총 2천만 유로의 금액으로 AC 밀란이 치크를 영입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세부 사항만 조율을 남겨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지금 AC 밀란은 토날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뉴캐슬에. 토날리의 오피셜이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이때 이제 나오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토날리를 AC 밀란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토날리를 팔고 데려오는 선수가 로프터스 치크다 라는 건 지금 AC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심지어 토날리의 판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7천만 유로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7천만 유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하베르츠, 뭐 라이스, 심지어 마운트, 뭐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이 거의 막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토날리가 카이세도나 마운트나 이런 선수보다 절대 보여준 게 적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토날리는 지금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핵심이 될 자원이고, 이 선수가 정말 되게 큰 육각형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고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돼요. 정말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망하고 이 좋은 자원을 시장 가치에 비해서 저렴하게 팔고, 오히려 로프터스 치크가 첼시에서 결국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치크를 2천만 유로에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아니, 핵심 선수를 팔고 다른 팀의 방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선수는 조금 약간
정가라 좀 비싸게 사고 요거는 이제 좀 이제 팀 운영에 있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다른 소식을 좀 살펴보면 브로조비치가 알 나스르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인터밀란에서 계속 남았었죠. 여러 빅클럽들이 노렸는데 브로조비치가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브로조비치에 대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조비치가 연봉을 아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터밀란도 이 브로조비치를 좀 판매를 하면서 이적료를 얻고 싶어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로조비치가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그렇게까지 인상 깊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브로조비치도 이제 약간은 정점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도 브로조비치에 대한 제안을 수락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은 대표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 아예 이적 자금을 쓸 수가 없는 팀입니다. 인터밀란. 그래서 판매를 빨리 해야 돼요. 판매를 하고 그 금액으로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브로조비치를 판매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카리오, 엠폴리의 골키퍼 비카리오가 토트넘과의 계약을 완료를 지었고 지금 런던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셜은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요 이적설도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이 모두 요 두 팀이 워커에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워커를 영입하기 위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맨시티는 워커에게 재계약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맨시티는 붙잡고 싶고 바이에른 뮌헨은 영입하고 싶고 그런 상태인데, 이건 이제 워커의 결정만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그바르디올에 대한 맨시티와 라이프치히의 새로운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라이프치히는 최소 1억 유로를 원하고 있고요. 역대 가장 비싼 센터백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단 라이프치히는 1억 유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인터밀란 행이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터밀란이 지금 아스필리쿠에타를 원하고 있어요. 인터밀란 합류가 가까워진 상태. 다룰 게 많네. 몇 가지 더 볼게요. 쿠두스,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아주 잘했던 선수죠. 이 쿠두스가 브라이튼의 지금 가장 탑 타겟이다. 브라이튼이 지금 쿠두스에 대한 문의를 한 상태고 지금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최종적인 계약이 확인이 되면서 알 나스르가 지에우의 영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계약은 2026년 6월까지고 메디컬 테스트 이후에 공식적인 오피셜을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바치치 또한 메디컬 테스트를 마무리했고 맨시티와의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설들을 오늘은 약간 살펴봤다.